안녕하세요. 저는 신청사연 라디오의 애청자입니다. 이곳에서 항상 울며 웃음과 위로를 얻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여성이며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불법 빼고는 하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존재로서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를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부모님은 일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돈의 어려움을 겪으시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를 키운 결과로 항상 어려운 삶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제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은 꾀를 부리지 않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라온 제가 성인이 되어 20살이 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업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고깃집에서 일도 해보고 물류센터, 양식집, 사무직 등 어디에서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어요. 재주가 있다고도 해요. 음식을 잘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주로 밑반찬을 만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죠. 그런 다음 고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가 저와는 달리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끌리기 시작했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 온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고깃집에서 서빙하는 애랑 결혼하는 게 말이 되나? 난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널 어떻게 키운 거지? 열심히 살고 본받을 점이 많은데요. 부모 잘 만나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윤진이는 혼자 힘으로 많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대요. 결혼할 거예요. 어렵게 주세요. 윤진이랑 함께라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 말이 뭐가 본받을 게 많다고 하는 거야? 너도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전 윤진이 아니면 결혼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댁 식구들은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쟤를 못마땅해 하셨죠.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20살 때부터 가리는 거 없이 악재까지 돈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친정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거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진정 부모님은 정말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본인들 앞가림을 해야 해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해서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이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했죠. 결혼했으니 이제 일은 안 하면 좋겠어요. 엄마가 좋아하시지 않고 그렇다고 나도 매번 기다리며 집에만 있을 수 없는데 뭐라도 해야 할 텐데요. 생활비는 제가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너 여태까지 쉬지 못했던 것을 즐기시면 돼요. 가정을 취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제가 대신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만두었죠. 그리고 가족만 전념했습니다. 요리에는 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먹일 밥상을 차리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고 청소하는 것도 제 취향이었습니다. 가끔 신혼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문하는 날은 제가 조금 힘들어했지만 참았어요. 이들은 원래 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어서 특별히 잘 보이려고 하거나 그 마음도 없었으니 기대치도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문도 느끼려는 거예요. 장훈이 일 나가면 그냥 퍼질러 자고 쉬는 거죠. 아주 남자나 잘 만나서 발 잡혔다. 그래야죠. 여자 팔자 뒤에 웅박 팔자라더니 남자나 잘 물어서 고깃집도 그만두고 이렇게 내려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아, 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바빠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이렇게. 가끔 어머님 오시는 날은 전날에 장보도 봐야 하고요. 뭐야, 지금 내가 와서 너 힘들게 한다고 은근 돌아서 말하는 거야? 내가 내야 될 집에 오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께 한 번이라도 밥을 차려 드리려면 장 보러 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무서워요. 어디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 새언니님, 은근히 우리한테 눈치 주는 건데요. 괜히 우리 때문에 장을 봤다니까요. 왜 저렇게 예쁘게 말해주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싶었어요. 장을 보러 왔다는 말씀은 오해 말아주세요. 시어머님은 항상 내 얘기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 반대로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겨우 설득해서 결혼을 했는데 굳이 괴로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나는 임신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를 내가 살았던 대로 사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태교를 실천했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결코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상황을 내게 주지 않겠다고 나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남편과 나를 반반 닮은 매우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남편은 결혼 전의 모습처럼 다정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잘 돌본 사람이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나는 우리 가정을 최선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딸을 낳은 것이라며 제게 불편한 시선을 보였어요. 남편이 장손이라서 아들을 바라셨는데 참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가지가지 합니다. 하필 딸이라고요. 우리 아들을 닮은 아들을 낳아야지 어떻게든 쓸모 있게.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저도 딸을 바랄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딸이 있어야 한대요. 얼마나 예쁘죠? 됐어, 예쁜데. 고슴도치도 쥐새끼도 예쁘다더라고요. 다음번에 나를 꼭 낳아야 해. 그것도 못하면 내가 이 집에 왜 있어?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어머니? 보통은 남자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하지만 쟤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나온 건데? 예쁘게 대해주세요. 혹시라도 아이가 자랄 때 상처를 입거나 하는 모습은 전혀 보고 싶지 않아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제 정말로 대답도 하기 시작했구나. 처음에는 계속 거리를 두었는데 이제는 좀 기운이 나타나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게 끝까지 잔소리를 덧붓고 가셨어. 어느 날은 제게 안아주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저랑은 아들 손자만 바라봤어요. 그런 나로 인해 상심하는 저를 남편은 위로해 주었지만 은근히 남편도 네가 아들을 낳아야 했는데라는 시선을 보냈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는 참을 수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은 제로 인해 시작된 거예요. 같은 눈치를 주는 남편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왜 자꾸 엄마를 향해 불만을 토하는 거야? 불편한데 너도 알면서 그냥 참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듣기만 하라는 거야? 어차피 뻔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다 알면서 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래? 아들 손주가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되지 않으면 손님 앞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너도 그의 딸인데 왜 이래? 내가 괜찮다고 해도 엄마가 기분이 상한 건 알아서 왜 그런 걸로 행동해? 그렇게 계속 눈 밖으로 나가면 좋은가 너도 엄마에게 쌓인 게 많겠지만 엄마를 좀 맞춰주기가 두렵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말이야. 그래도 좋아할지 말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은 저에게 어머님의 비율을 잘 맞춰줄 것을 부탁했어요. 조금은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우리 딸 때문이라도 좋은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딸을 키우고 남편의 가정 식구를 이어나가는 중에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세월을 지내는 대신 우리 딸에게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집에서만 하는 생활도 나쁘진 않지만 안 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고요. 나 이제 10여 년째 신진인데 가게 같은 거 하나 해볼까 하는 자기도 외벌이보다 맞벌이가 나을 것 같아.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같이 벌이면 덜 부담스러울 텐데 맞지 않아? 우리 연수가 커져도 내가 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해? 무슨 생각이야? 맞벌이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너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대학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좋은 일 할 수 있어? 집에서 내조나 하라는 의미야?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해? 경력이야 지금부터 싸우면 돼. 응원해주지 못하는 것만큼 무시하는 거야? 자기가 그럴 수 있어?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만들 생각이 아니었어. 아직 연수도 어린데 내가 좀 더 돌봤으면 좋겠어서 그래? 연수가 크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난 그냥 자기가 조금 더 가정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서 한 말이야. 그래도 말 좀 생각하며 해. 나도 대학 가고 싶었고 당신처럼 앉아서 일하는 것 하고 싶었어. 내 마음 잘 알겠지? 그래놓고서 남편은 결코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100% 무시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한 것은 맞았어요. 그렇게 전 무엇을 할지 계획하는 것을 조금 미뤄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둘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죠.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고 지금 생각하면 아이에게 미안한 일이에요. 남편이 왜 버렸을지도 갑작스러운 둘째 소식에 조금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시댁에서 너무 아들을 원해 부담스러운 마음도 컸고요. 하지만 금세의 마음을 다잡고 둘째를 예쁘게 키워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인밍아웃을 하는 순간 남편이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막상 그렇게 되니 실망스러웠어요. 지금도 힘들은데 둘째까지 아이에 대해서는 외롭겠죠. 둘째까진 힘든데 몇 줄에 걸려서 말씀드리겠어요. 싫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당황스럽네요. 그래도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힘들긴 하지만 못 살 정도는 아니겠죠. 정말 힘들어지면 나도 일하면 되는 거고. 아, 그래.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그랬네요. 그리고 그냥 걱정이 생기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죠. 뭘 그렇게 화를 내야 해? 요새 보면 너 화를 잘 내는 것 같아서 알아요. 화를 그만 내는 내가 말하면 발끈한다는 발끈이가 어디서 말을 하겠어. 내가 무서워서 남편은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며 역정을 냈다. 축복받지 못하는 둘째가 됐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무조건 사랑하고 예쁘게 키워줄 거라고 믿고 둘째를 낳았죠.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어요. 전 오히려 동성 형제가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딸 소식을 듣자 와보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딸이고 아들이 없어서 고생일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분노가 억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두 사이에는 냉정함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미운 짓만 하는지요? 시집에 왔으면 적어도 아들 1명 이상을 낳아야 하는데 둘째는 딸이라니요. 마음대로 될 수 있나요?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너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나중에 손주들이 미워할까 봐요. 그러니 이혼합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생활비에 대해선 결혼해서 애들 키우는 것도 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이혼합시다고 말씀드릴게요. 나 정말 이제 진심으로 싫어요. 아들마저 낳기 어려운데 왜 그 사람을 내가 보기 좋게 해줘야 하니까요? 결혼 전에는 마음에 드는 것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싫어하는 집만 고르는 건지요? 어머니는 제 자식을 둔 사람인데 이렇게 선택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후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순 없어요. 제가 뭐 그런 짓거리로 살아야 하겠어요. 매우 뻔하네요. 지금이라도 늦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힌다는 걸 알겠어요. 이별하자고 말할게요. 시어머니는 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녀가 쟤를 미워하는 걸 느꼈겠지요. 제가 자식을 낳았지만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를 그래도 원망하긴 했지만 그냥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월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우리 사이도 무딘 데가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 때로는 아들 때문에 서로를 외로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남편과 함께 노력하고 그림자는 앞을 보며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탐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어려운 날 예전에 일하던 고깃집 사장님이 저에게 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제안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를 정도예요. 이미 지난 일이지만 오랜만이라고 해야 할까요? 역시 잘 지내고 있네? 아이도 둘이나 낳아서. 아, 그게 아니라 너 반찬 가게를 해볼래? 네, 반찬 가게요. 제가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못해요. 돈도 그렇고 시댁이 잘 살지 않아. 진짜 자리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남주긴 그렇고. 딱 난 생각이 나지 뭐야? 너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잘했어 야 그래? 내가 내 손맛을 알잖아. 딱 너가 해야 할 거라니까. 아이들도 크는데 같이 돈 벌어야지. 아, 제안은 감사한데 아직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또 시댁의 돈도 제 돈이 아니니까요. 우선 생각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적당히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이들도 힘들고 남편과 상의가 필요했지만 남편은 분명히 반찬 가게를 한다면 길길이 날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제가 음식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숯불갈비 사장님이 나에게 반찬 가게를 해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음식 솜씨도 있고 그냥 내가 딱이라고 생각해서 반찬 가게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게 일하고 싶다면요. 컴퓨터 자격증을 따서 격리나 해보겠다. 반찬 가격이 어떤지 알아보려 했는데 정말 천박하다. 천박하다라니. 당신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해왔니? 나랑 고깃집에서 일할 때 만난 거 아니었나? 그동안 나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왔던 거니? 기가 막혀.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네. 그렇게 창피한데 왜 나랑 결혼했어?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그때와 지금이 같지?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거니? 내 체면도 중요한데. 남편의 이야기에 난 기가 막혔어요. 체면이란 말이요. 본인의 체면이 어떤지 알면서 반찬 가게를 한다니요. 것을 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살면서 실망하는 일은 자주 있지만 특히 이번 일에 대해 남편이 많이 실망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리 딸들을 반찬 가게 딸내미로 만들어버려 나는 엄마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생각은 접어야 해. 이러한 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자네가 진짜로 막 말을 하네. 자네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처음에는 몰랐으며 아마 그 어머니의 아들이겠지.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니. 너만은 말을 막지 말아주길 바래. 나는 진짜 스파크할 준비를 해두었으니까. 애들 때문이라도 이런 말은 그만둬. 알았지? 누가 너랑 이렇게 살고 싶다고 아는가? 구겨진 것 같고 나도 실증이 난다. 하지만 그냥 아이들을 보며 참는 것이다. 알아. 그만 내 마음을 헤집어. 아, 너희가 왜 폭발하는 것 같은데 내가 반찬 가게를 하겠다고 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뭐야? 진짜 내게 이해가 안 되네.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 했어. 그래서 그날 반찬 가게 이야기는 말을 끊어야 했다. 사장님께는 상황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이 자존심이 상했다. 남편과 마주해야 했을 때 그렇게 될 줄지지 몰랐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날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종종 아이들만 데리고 오라는 말은 남편에게만 하셨어요. 남편 역시 아이들만 데리고 시어머니 집에 자주 갔었고 그날도 남편과 아이들이 시어머니 집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얻은 자유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사는 주택은 오랜만에 가보지 않아도 붕괴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처음 그 소식을 접하고 제일 걱정된 것은 함께 있던 아이들이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하필 시댁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요. 집 앞에 다다랐을 때 털 속에 주저앉아 말았습니다. 집은 정말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때 몇 조각이었습니다. 붕괴가 너무 처참해서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아마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체가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아니, 이럴 수는 없어. 연수야, 연우야, 여보, 아닌가,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 말도 안 돼. 어머머, 여기 며느리예요. 아유, 이런. 갑자기 집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쿠, 마음 좀 털어놓으세요. 어떡하죠? 거짓말 아니죠? 우리 남편과 아이들이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설마 이렇게 튼튼한 집이 왜 무너졌겠어요? 아이쿠, 어쩔 줄 몰라요. 시체도 못 찾는다니 정말이지. 붕괴되면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네요. 아이 엄마야? 진정 좀 하세요. 이웃들은 저를 달래고 말렸다고 해요. 전 그 붕괴 현장으로 저희 딸들과 남편을 찾으러 갔었지만 워낙 심하게 붕괴되어 있어서 시신 한 조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되자 전 살아갈 의지와 희망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잃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체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했어요. 장례식조차 올려주지 못하는 나의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나를 지켜줄 리 없지만 결심조차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는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죠. 주류를 마시지 못하고도 의존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나를 걱정하고 케어해 주었지만 그 감사한 마음조차 잊혀지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쉬었지만 하루하루를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반찬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신 소상자님께서 어둠에서 쟤를 끌어내 주셨죠. 너무 고마운 분이셨어요. 힘든 쟤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음침한 곳에서 나왔어요. 정신 차려. 내 아이들을 생각해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된 일이야. 살 사람은 살아야지. 너 나중에 애들을 보려면 뭐라도 내가 해야지 안 그래? 정신 차려라. 당장. 당장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 해.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 내가 도와줄게. 사장님, 저 어떻게 해야 좋아요? 저 정말 이제 혼자인데? 우리 아이들, 아니 아이들의 아빠. 정말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요. 저도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요. 우리 자식을 먼저 두고 살아나는 게 어렵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사장님도 자식을 잃어보신 분이시니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한 발 한 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제안해 주신 반찬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공허하고 외로웠지만 일에 전념하다 보니 조금씩 슬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죠. 사실 일에 매달려서 아이들과 남편을 잊게 된 적이 있어요. 그 후로 11년이 훌쩍 지났을까요? 어느새 반찬가게 체인점을 운영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답니다. 건물을 몇 채나 사실 수 있었습니까? 옆에서 도와주신 사장님 타조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언제나처럼 반찬을 배달했습니다. 굉장히 큰 펜트하우스였어요. 비대면으로 배달을 완료하고 돌아오니 그 집에서 전화가 다시 왔어요. 모든 전 요리가 부서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배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서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모든 전 요리가 다 깨졌다면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저희도 매우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로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맞으시죠?
70번지 맞죠? 곧 도착하겠습니다. 서둘러 전을 다시 포장하고 이번엔 비대면이 아닌 직접 집으로 배달하러 가겠습니다. 어떤 파티를 하나 봐도 꽤 시끌벅적했어요. 문만 열어주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온 것을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정대리예요. 다시 배달 온 거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쁘게 담아왔어요. 그 순간 주인들과 마주친 순간 정말 뒤로 물러나거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다름없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내 남편 그리고 꽤 컸지만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두 딸이었습니다. 11년 전 붕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시체조차 발견되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과 발이 떨릴 정도로 충격받았고 그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말이 되나요? 당신들 죽은 것 아니죠? 그 순간 그 집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래서 시체조차 없었군요. 아, 그게 그래요? 일단 나가서 얘기하죠. 지금 손님들이 와 있으니까 좀 나가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알아듣게 설명할 테니까요. 알아듣게요. 연우야, 연수야, 엄마야. 엄마, 너 욕실 엄마 다 잊은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죠, 당신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저를 보고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큰 아이가 엄마라고 달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온 길에 대해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한참을 안아주며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아유, 지긋지긋해. 여기까지 따라올 줄 몰랐는데 참았구나. 너 하나 빼놓으려고 그 쇼를 했느냐 그러더라고요. 여길 찾아 뭐라고요? 쇼를. 그럼 지금까지 집이 부서지고 숨어서 살았다는 거야? 저 하나 뺏기려고 기가 막혀. 당신도 여기에 동조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너를 떼어내고 싶었니? 너가 그렇게 싫었으니까 그냥 이혼하자고 하는 게 어때? 왜 쇼를 하는 거야? 아, 엄마 진정해요. 내가 천천히 설명할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이 별로였잖아. 그래서 너도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겸사겸사 그랬던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애들을 잘 키워줄 테니까 하니까 아휴, 진정해. 나가서 얘기하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껏 제가 자르려고 했던 말이었단 거 너무 소름 끼쳤고 이 모든 건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획에 따른 일이라고요. 그들이 재산이 많으니까 펜트하우스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냥 제가 알아서 떨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랐던 것뿐이에요. 그래도 아이들까지 이렇게 못 보게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 미칠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뺨과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거기 계신 손님들은 모두 우리 쪽을 쳐다보았고 전 그 손님들에게 화를 내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랑 엄마를 좋아하는 줄 아니야? 엄마, 괜찮아요. 어디 손찌검이야? 너까지도 아직도 반찬 배달이나 하는 거 같은데? 넌 맞아도 싸이 마마보이야. 진작에 나한테 도움 한 번도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너는 참 쓰레기 같은 놈이야? 아빠가 될 자격도 없는 마마보이야.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11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게 한 거 알겠니? 달기 받을 준비를 하라고. 나간 놈아. 전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를 질렀고 자연스레 모든 손님들은 우리 쪽으로 집중해야만 했어. 그리고 손님들도 우리의 눈치를 살피며 웅성웅성 소리를 내더라고. 그동안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척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어.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알아? 우리 딸들에게 11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분들이신가요? 아, 참 어이가 없어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머, 말이 되냐.
그럼 내 자식을 11년 동안 못 보고 살았다는 거야? 어머머, 웬일이야. 아니, 우리한테는 제대로 엄마가 죽었다고 했잖아. 어머,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었네. 진짜 어떻게 며느리를 떼어놓으려고 애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못 보게 해? 아유,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이 무슨 죄야? 아휴, 엄마가 무슨 죄야? 아유, 너무 있다 정말. 장훈이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우린 가자고, 너무 소름 돋는다니. 장훈 엄마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상종하려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소속에서 그를 배제하자고 제 의견을 말했더니 손님들이 시뻘건 것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제게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 손님들은 어머니가 자주 만나시는 사교계 모임의 사람들이었죠. 아마 그 모임에서 제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퍼져서 모두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존심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모든 잘못을 전적으로 저에게 돌렸어요. 정말 뻔뻔하다고 할 수밖에요. 여긴 어디인지 알아? 당장 나갈 수 없어. 옛날이든 지금이든 너무 추잡하고 지겨운 년 같으니까. 내 뺨에 손을 대는 건 너무하지 않니? 알아서 그러니까. 물러나면 좋겠다. 얼굴이 볕을 봤을 거야? 그런 꼴 본 적 없잖아? 아이고, 지겨워. 얘야, 미친 놈 있네. 정신 좀 차려. 그리고 너랑 너의 마마보이의 아들 새끼랑 내가 가만두겠다고 생각해? 내 딸들을 11년 동안 보지 못하게 한 죄, 그리고 11년 동안 나를 조롱한 죄에 대한 보복을 받을 줄 알아. 당신도 그 형벌을 받을 거야. 내 딸들에게 나가자고 했어요. 날들은 절 11년 동안 보지 않았지만 냉큼 저를 따라오겠다고 했어요. 큰딸은 중학생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을 알고 아빠를 배우며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작은 딸은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고 엄마 말이 사실인데 아빠가 우리를 일부러 못 보게 한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랑 아빠가 짠 계획으로 엄마를 저렇게 버렸다고 하네요. 우리 아빠가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지금부터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벌 받아야겠다고 했어. 아니야, 연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한테는 너희들만이 있는 걸 알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빠 얘기 좀 먼저 듣고 선택해주세요. 아니요, 사과는 엄마에게 해야지. 나는 그동안 엄마가 너무 그리웠는데 내색을 안 했어요. 알겠어요. 죽었다고 했으니까 용서 못할 거야. 11년 만에 보게 된 딸들인데도 참 딸답게 컸더라고 해요. 얼마나 똑부러지고 야무진지한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도 많았고 충분히 혼자의 몸으로 두 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로 되었어요. 딸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셨는데 그러자 제 첫째 딸이 할머니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 하네요. 얼마나 고맙고 눈물이 나던지 제 편이 있는 것에 대해 참 기뻤어요. 엄마에게 그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누구이길래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당신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이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알겠죠? 들으셨나요? 당신이 로망을 이뤄줄 테니까 적은 분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 여자의 혈통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겠어? 저렇게 먹이고 입히는데 정말이지 망쳐진 것들. 왜 내도 모르는 여자들. 입담으로 이런 오랜 망할 대상이 된다니까 미치겠다면 제대로 미치세요. 돈을 준비해 놔. 손해배상은 내가 받을 거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남편이 뒤에서 제저를 붙잡았더라도 전 이 길로 딸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일을 변호사를 통해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도 엄청 놀라셨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모조리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저에게 14억 원의 금액과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제 편이었습니다. 11년간의 대가가 14억 원이라는 돈에 값어치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에 조금은 상심했지만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을 제 옆에 둘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너희들도 엄마라는 빈자리 때문에 항상 위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현재 제가 딸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삶을 되찾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저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딸들에게 안락한 삶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무엇보다도 딸들이 제가 반찬 가게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해답니다. 이제야 찾은 내 완전한 행복을 매일 걸음으로 감사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도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